캐디 안의 편집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을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그립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립은 개체를 선택할 때 개체의 특정 부위에 찍히는 점과 같은 것입니다. 사각형 개체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점이 나타나죠. 이거를 이제 그립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립을 사용해서 개체의 모양이나 위치 같은 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이동을 하면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원을 선택해 볼까요? 원의 네 모퉁이 4분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립이 찍히는데 이 그립을 클릭을 하면 원의 크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 가운데 있는 그립을 선택하면 클릭해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클릭해서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립을 이용한 수정을 사용을 하시면 간편하긴 하지만 단지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개체 위치를 바꾸는 단순한 기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수정 작업에만 사용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편집 관련 기능 중에 하나가 컨트롤 C, 컨트롤 V, 카피 클립, 페이스트 클립이 있겠는데요. 이 개체를 하나 더 복사할 때 우리 윈도우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죠. 개체 선택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면 이 개체가 옆에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역시 마찬가지로 옆에 나오게 되죠. 컨트롤 X를 누르게 되면 컷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면 붙여넣기가 됐죠. 그러니까 컨트롤 X를 누르면 이곳에 있는 거를 커트하고 잘라내고 원하는 위치에 붙여넣기를 하는 것이고요.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원래 개체는 그대로 둔 채 옆에다가 하나 더 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편집이란 메뉴에 가면 컨트롤 C가 복사, 컨트롤 X가 자르기, 또 붙여넣기가 컨트롤 V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기능 또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되는 편집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실행 취소, 컨트롤 Z, 언두라고 표현하죠. 방금 전에 했던 어떤 작업을 다시 되돌리게 하겠다. 나 이거 취소할래 할 때 쓰는 기능이 언두고요. 취소했던 기능을 내가 너무 많이 취소를 했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래. 그게 명령 복구, 리두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Y인데요. 언두 기능 잠깐 살펴보죠. 방금 전에 여기 컨트롤 C를 해서 막 여기 복사를 했었죠. 언두는 컨트롤 Z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컨트롤 Z를 이렇게 계속 누르면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을 계속 역순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컨트롤 Z를 누르셔도 되고 이 실행 취소 명령 클릭을 해보면 U라고 찍히죠. U가 언두의 약자입니다. U를 누르면 언두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UNDO라고 언두를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언두를 한 번 할 건지 여러 번 할 건지를 묻게 되는데요. 기본값은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치면 한 번 언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두 기능을 잘 사용하시면 방금 전에 했던 작업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했던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원래대로 얼마든지 되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편집 기능 중에 하나가 블록으로 붙여넣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블록의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선 블록의 개념은 나중에 설명하기 때문에 블록으로 붙여넣기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체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C, 복사죠.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블록으로 붙여넣기는 여기 블록으로 붙여넣기라고 있죠. 컨트롤 Shift V입니다. 컨트롤 Shift V. 그러면
페이스트 블럭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삽입점을 지정하도록 나오고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기존의 개체는 원과 사각형,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개체지만 블록으로 붙여넣기를 한 이 개체는 여기 블록 참조라고 표시가 되면서 얘를 선택을 했는데 이 세 개가 같이 선택이 되죠. 블록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름을 보시면 이 블록 이름이 A$CFF8C0BD8 이런 식으로 임의의 이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블록으로 묶여만 있으면 된다 할 때 블록의 원래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컨트롤 C, 컨트롤 Shift V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Shift V 하면은 여기 이렇게 블록으로 개체가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개체를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개체를 삭제하는 방법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딜리트 키를 이용하는 거죠. 키보드의 엔터 키 옆에 보시면 딜리트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를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콕 눌러주시면 개체가 지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개체를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삭제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지우기 있죠. 지우기로 지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명령어 erase 또는 단축키로 E를 누르신 다음에 삭제할 엔티티 선택하라고 나오죠. 개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엔터키 치면 선택한 개체가 삭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쓰이는 편집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대칭 기능인데요. 대칭은 명령어 mirror입니다. mi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 mirror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 수정해서 대칭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편집 기능에 가면 대칭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원하는 기능을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편한 방식으로. 대칭할 엔티티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개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개체 선택이 끝나고 나면 엔터를 치시고 시작점을 지정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개체를 이렇게 대칭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대칭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대칭을 시킬 건지 기준을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시작점을 지정을 끝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점을 하고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으로 해서 끝점을 지정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본 엔티티를 삭제하시겠습니까? 했는데 기본이 n으로 되어 있죠. 삭제 안 할 거기 때문에 n을 입력하셔도 되고 기본이 이미 n이기 때문에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개체가 딱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대쪽에 180도 반대쪽에 개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컵 모양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런 형태로 하나 더 미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 대칭 이 개체를 선택을 하고요. 시작점을 이쪽 끝점, 끝점을 이쪽 끝점 삭제하시겠습니까? NO 하면은 이 개체가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미러 기능은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옵셋, 간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옵셋 기능인데요. 클릭을 하면 평행, 통과점을 위해 엔터키 누르세요.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리 값을 직접 숫자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로 원하는 거리를 이렇게 클릭으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요만큼 그 다음에 엔티티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클릭을 해서 바깥쪽으로 선택. 그러면 이 선의 간격이 떨어져서 평행한 선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클릭을 해서 다시 바깥쪽. 그러면 그대로 평행하게 바깥쪽으로 선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옵셋 기능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옵셋은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죠. 어떤 평행하는 개체, 또 평행하는 선을 작성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이 기능도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전 기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수정에 가서 회전 또는 로테이트 또는 단축키 R5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입력을 하고 나면 회전한 엔티티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개체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엔터키를 치고 기준점을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이 끝점을 잡아 볼까요? 끝점을 잡아서 마우스를 돌리면 돌리는 대로 이 개체가 회전이 됩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대충 각도를 지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하는 각도를 여기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회전 각도라고 되어 있죠. 기본값은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치면 0도 회전됩니다. 그러니까 꼼짝도 안 하겠죠. 근데 대신에 여기다가 45도를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45도만큼 회전이 됩니다. 해볼까요? 45 엔터. 그러면 아까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있던 개체가 45도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테이션을 할 때 이 회전 명령을 쓰는데요. 반대로 이 개체를 원래대로 한번 돌려볼까요? 수정, 회전, 개체 선택, 엔터, 기준점을 이 점으로 잡고요. 마우스로 대충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아까 45도를 돌렸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마이너스 45도 하게 되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 회전 명령과 관련해서 다양한 옵션이 있고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편집 명령들이 다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요. 다양한 옵션들은 인터넷이나 도움말이나 아니면 오토캐드나 캐디 안에 책자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쓰는 것이 이 축척입니다. 축척. 그러니까 이 개체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고 싶을 때 이 축척 기능을 사용하죠. 축척을 클릭을 하면 명령어가 스케일이 들어갑니다. 또는 SC 단축키를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SC 입력을 하면 스케일이 들어가면서 똑같이 축척할 엔티티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이 개체를 또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점을 지정하라고 하죠. 이 점을 기준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비율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2라고 입력을 하면 이 개체가 딱 2배 커지게 됩니다. 0.5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개체가 딱 절반 사이즈가 되겠죠.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딱 2배로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2배로 커졌는데요. 다시 원래대로 한번 줄여볼까요? 줄이려면 2를 원래대로 돌리려면 나누기 1 나누기 2 하면은 0.5가 되겠죠? 축척할 엔티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 기준점 아까 같이 똑같이 이쪽 구석을 잡고 축척 비율을 0.5 입력을 하면 다시 원래 사이즈로 돌아오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참조 기능을 사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축척을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이나 도움말 또는 인터넷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요. 신축입니다. 신축. 스트레치라는 건데요. 스트레치는 개체를 잡아서 늘리는 겁니다. 우리 스트레칭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늘려주는 걸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체를 마치 근육 늘리듯이 쭉 잡아 늘리는 게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 명령을 한번 직접 써보도록 할까요? 이 개체를, 이 부분을 이렇게 쭉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짝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시면 안되고 그걸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엔터키를 치고 기준점을 지정하러 나오네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늘어나죠. 그래서 살짝만 늘릴 텐데 마우스로 이렇게 대충 늘리셔도 관계는 없지만 이전에 배웠었죠. 상대 좌표를 사용을 해서 조금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5 정도만 위로 올라가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골뱅이
5, 꺽쇠, 여기가 0도고 위는 90도죠. 90도. 엔터를 치면 살짝 올라갔습니다. 한번 언두를 해볼까요? 올라갔나 내려갔나? U를 누르면 언두죠. 예, 스트레치가 언두가 됐습니다. 5 정도 늘린 게 티가 안 나니까 한 50 정도로 늘려볼까요? 예, 스트레치 S 선택 기준점 찍고 골뱅이 50 각도는 90 하면 예, 아까보다 훨씬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체를 잡아 늘릴 때 스트레치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그냥 정확한 값 없이 임의의 점으로 한번 늘려보는 것도 해볼까요? 스트레치 객체 선택 클릭해서 쭉 늘리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도 살펴봤듯이 Shift 키를 누르면 직각 방향으로만 늘어나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르면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막 움직여도 수평 방향으로만 늘어납니다. 위아래로는 안 늘어나죠. 그러면 딱 이 점을 기준으로 수평 방향으로만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방향으로만 늘어나게 됩니다. U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편집 명령은 트림입니다. 이 트림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있는 이 선들을 한 요만큼만 잘라내고 싶다. 예, 물론 이제 이 그립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걸 뭐 이렇게 막 요만큼 내리고 아이고 다시 볼까요? 클릭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릴 수는 있겠죠. 내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시 언두로 살려보겠습니다. 언두. 네, 다시 살아났죠. 트림 기능을 사용을 할 텐데요. 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Shift 키 누르면서 하면 직각으로 수직으로 딱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내고 싶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트림 명령인데요. 자르기, 트림. 그럼 이제 자르기를 위한 절단 객체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키를 누르고 이제 자르기 할 엔티티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르기 할 엔티티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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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그럼 얘네들이 다 잘렸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했던 이 선은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림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트림 기능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컵 모양 개체에서 어떤 특정 부분만 남기고 잘라내고 싶다. 그럼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렉탱글이 사각형이죠.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머지 잘라내고 싶다 하면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수정해서 자르기 자르기를 위한 절단 객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난 모르겠고 모든 객체 중에서 잘라내고 싶다. 그럴 때는 엔터키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 전체가 선택이 됐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르기 할 객체 선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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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나머지 짜투리는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면 되죠. 떨어져 있는 거는 트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컵 모양에서 나머지 것들은 다 지워지고 이 가운데 있는 것만 남게 됐죠. 이런 식으로 자르기를 할 때 트림 명령을 사용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살려볼까요? 언두 언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못따기입니다. 못따기. 못따기는 이제 챔퍼라고 하는데요. 챔퍼는 사각형의 모서리를 마치 잘라낸 것처럼 못따게 한 것처럼 만들고 싶을 때 쓰는 게 이 못따기 기능인데요. 렉탱글이 있을 때 이 사각형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내는 게 못따기입니다. 못따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해서 수정해서 못따기 클릭을 하시고 이 못따기 할 거리를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리 D 값을 통해서 못따기 거리를 한번 직접 지정을 해볼까요? D 그냥 마우스로 한 요만큼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해서 한 요만큼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선택을 하면 못따기가 되는 겁니다. 못따기를 좀 다른 값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명령창에서 엔터키를 치면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을 한 번 더 합니다. 엔터키를 치면 자동으로 챔퍼가 들어가죠. 다시 한번 거리를 해서 이제는 값을 100으로 줘보겠습니다. 그냥 타이핑을 해서 100, 두 번째도 100. 그래서 여기 하면 여기서 이만큼이 100이고 여기서 이만큼이 100으로 못따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살펴볼 게 이제 못깎기인데요. 못깎기는 필렛이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반지름 값이 들어갑니다. 반지름을 한번 줘볼까요? R 값을 해서 100으로 줘보겠습니다. 여기랑 여기 하면은 마찬가지로 반지름 100인 값으로 이렇게 모를 깎는 겁니다. 요거는 직선으로 깎이는 게 아니라 확대를 해보면 아크 형태로 이렇게 둥글게 모가 깎였기 때문에 이거는 필렛 못깎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이 분해입니다. 분해는 아까 전에 블럭 잠깐 봤었죠. 이거를 블럭으로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Shift V를 하면 이게 블럭으로 만들어지죠. 근데 블럭으로 만들어진 건 수정 작업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요걸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늘리고 싶은데 얘는 어떤가요? 그립이 여기 하나만 찍기 때문에 이게 클릭을 해서 내린다고 이게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블럭을 다시 원래 이 상태로 분해된 상태로 떨어져 있는 각각의 개체로 분해시키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이 분해입니다. 분해를 누르면 명령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explod입니다. 단축키로 X를 누르셔도 explod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분해할 개체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각각 따로 떨어진 개체가 되면서 그립이 찍히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럭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다시 언더로 돌려볼까요? 이제 블럭이네요. 여기 클릭을 하면 속성창에 블록 참조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블럭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간혹 이 창이 나오지 않는다고 전화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컨트롤하고 숫자 1을 누르면 창이 없어졌다가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나왔다가 합니다. 컨트롤하고 숫자 1입니다. 그걸 누르면 특성창이 나오고요. 특성창 없이도 이게 블럭인지 아닌지 알 수는 있습니다. 알아보는 명령어가 리스트죠. list 엔터를 치시고 이 개체를 선택을 하면 창이 하나 나옵니다. 창이 하나 나오면서 이 개체 이름이 인서트다, 블럭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또 한번 해볼까요? 다른 거 리스트 엔터를 치면 얘는 폴리라인이구나 하는 것을 리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속성창을 쓰게 되면 여기에 바로 폴리선이라는 게 나오고 이거는 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폭은 어떻게 되고 면적은 어떻게 되고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쫙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속성창을 켜놓고 쓰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